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전 지구가 폭염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쿠웨이트에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기온인 54도가 기록됐고, 이라크의 바스라시는 53.9도, 이라크의 바그다드시는 51도를 기록하면서 임시 공휴일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폭염이 북반구를 강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대형 산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온난화와 대형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상캐스터들이 요즘에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덥다. 어떠십니까? 정말 진짜 덥습니다. 네. 덥습니다. 뭐 지금의 기세를 본다면 관측사상 그 두 번째로 무더웠다고 하는 2013년 기록은 좀 지금 깰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올해 지구가 이제 이상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고요. 두 번째는 엘니뇨로 인해 해수 온도가 상승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주범인 온실가스가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지구 기온 상승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올 여름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예년보다 일찍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대형 산불을 불러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올해 5월 그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캐나다의 엘버트 대학 플래니건 교수는 엘버트 지역의 대형 산불의 원인을 기온 상승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산불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당시 엘버트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캐나다 북부의 5월 기온으로는 정말 엄청난 이상고온인 35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 고온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네. 그런데 이 대형 산불이 반드시 고온 현상만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뭐 산불의 3요소는 연료라든가 공기 또 열이죠. 일단 산불이 나면은 상승기류로 인해서 비화되고 산불이 진행 속도는 험준한 경사지가 완만한 곳보다는 8배 정도 더 빠릅니다. 그리고 기상 조건인 강수량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온도, 습도도 매우 중요한 변수죠.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면은 산불의 3요소인 연료, 즉 산의 나무들이 말라서 불에 잘 붙고요. 또 뜨거운 공기는 풀이나 작은 수목을 마르게 해서 연료의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최근 그 대형 산불은 기후변화와 기온 상승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또 규모도 더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올해 가장 큰 산불이었던 엘버타 산불에 대해서 애리조나 대학의 조나선 오버팩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엘버타 산불은 최근 기후변화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눈이 더 일찍 녹게 되고 또 땅과 수목이 더 일찍 마르게 되고 또 산불 발생 시기도 빨라지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악의 연쇄 반응이다. 이게 이제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란 얘기죠. 네. 올해도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가장 강한 그 산불이 앞에서 말씀드린 캐나다 엘버트주 포트 맥머리 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의 산불은 예년보다 일찍 발화한 산불이었는데요. 이 산불이 그보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발생했던 다른 산불들의 최신판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아주 많은 우려를 가지게 했던 산불이기도 합니다. 대형 산불이 도시에 올마부터서 9만 명이 대피하고 수많은 가옥이 불타는 대형 산불이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 호주와 미국에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호주 태즈메니아의 대형 산불의 발생 원인은 4월임에도 불구하고 40도를 넘는 폭염 그리고 강풍이 원인이었다고 화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캔사스의 대형 산불도 오래 있었는데요. 화재는 강풍에 휘어진 송전선이 건조한 땅바닥이나 잔디밭과 마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형 산불은 약 5만 226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면적을 태우면서 오클라호마 10여 개 카운티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좀 살펴보니까 미국과 호주, 동남아 지역으로 매년 이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는데, 정말로 이 지역에 대형 산불이 자주 또 많이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먼저 기온 상승이 굉장히 이 지역이 심해요. 둘째로 이제 미국과 호주는 가물고 있는 최근에 들어 굉장히 가문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엘니뇨의 영향 때문이죠. 2015년 그 미국에서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로 역사상 최대인 4460제곱킬로미터의 산림 피해 면적을 기록했었습니다. 대형 산불은 시베리아, 또 몽고, 중국에서도 아주 기세를 떨쳤고요. 호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있었죠. 네. 그렇다면 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대형 산불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역사를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기록적인 산불이라고 한다면 1872년 10월 발생했던 미국의 페시타고 화재가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페시타고에서 발생한 불로 1,200명이 숨졌고요. 17개 마을 150만 헥타르가 불탔어요. 또 같은 해 시카고에서도 300명 이상을 희생시킨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아주 미국사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1939년 1월 일어났었던 검은 금요일의 대화재는 주 전체 면적의 4분의 3을 불태웠습니다. 200만 헥타르의 삼림, 1,100동의 가옥, 그리고 제조소가 불탔고요. 71명이 사망을 했었죠. 중국의 그 헤이룽장성의 대싱안닝 산맥을 휩쓸었던 화재는 1987년 5월부터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약 100만 헥타르의 삼림을 유린을 했고요. 5만 명의 이재민과 193명의 사망자를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혹은 200만 헥타르의 피해 면적을 말씀드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피해냐?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 산불로 알려졌던 2005년 양양 낙산사 대형 산불 사건 때 불탄 면적이 1,000헥타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는 양양 낙산사 산불에 비해서 수백 배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대형 산불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산불이 발생하는 시즌이 증가하고 있죠. 브라질의 그 산림청이 브라질의 산불 시즌이 지난 30년 동안 약 1개월 길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2010년에 러시아에 발생한 대형 산불도 아주 굉장했습니다. 40대 육박하는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숲을 아주 건조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강한 햇볕에 노출된 숲 속에 이탄이 자연 발화하면서 러시아는 화염에 휩싸였었죠. 2010년 7월 말에 발생을 해서 9월 초까지 산불이 계속되었고요. 대형 산불로 약 5만 6천여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또한 2,000개 건물이 붕괴되고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약 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조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와 작년 말고도 대형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2003년 10월 25일 몰트 워터맨 캐넌 로드 일대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또 2012년 6월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산불이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호주도 이상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2009년의 대형 산불은 파멸 수준의 대형 산불 참사를 가져왔고요. 2013년에 태즈메니아주 대형 산불도 아주 거의 최악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들불처럼 번지는 대형 산불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주요 원인이라는 건데요. 사실 동남아 지역은 열대우림 지역임에도 엘니뇨 때는 가뭄이 들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이 불타면 환경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저감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